안녕하세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어, 오늘은 10만원으로 한 달 살기 19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10만원 아줌마가 되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1살이라는 조금 늦은 나이에 33살 노총각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집으로 들어가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던 철없는 노총각 노촌이었던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노총각 노촌이었던지라 그리 많은 돈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내세울 거라고는 건강하고 튼튼한 젊은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 소꿉장난 같은 삶을 시작하고 나니 전기료, 전화세, 난방비 등의 공과금과 라면값, 콩나물값, 돼지고기 한근값에 대한 현실감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해지기 시작했고 무조건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숨이 차기 시작해서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만 벌든 살림은 조금 편해졌지만 엉근한 눈빛으로 서로 바라볼 시간조차 허락지 않았던 퍽퍽했던 신혼. 여유 없는 신혼에 지쳐갈 때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를 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지만 남편은 그만두길 원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같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고 싶다는 그의 소망 때문이었죠. 그래서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저녁 한 끼는 무릎을 맞대고 밥을 먹는 지금 우리 집에 한 달 식비와 잡비는 1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꼭 필요한 적금을 붓고 공과금을 내고 보험료를 내다 보니 남는 돈이 10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갈팡질팡 헤매기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젠 편하기까지 합니다. 이 책은 그 이야기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만원, 한 달 생활비 10만원. 어쩌면 다른 사람들 한 달 용돈도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10만 원으로 먹는 것과 잡비를 해결하는 비둘기 같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한 달 동안 10만 원이라는 돈을 꼭 콕콕 쪼아 먹으며 그래도 좋다고 웃는 좀 모자란 듯한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스트레스 덩어리 같더니 지금은 오랜 사귄 친구 같습니다. 이 친구 녀석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머물지 모르겠지만 친구로 살아가는 동안은 구박하지 않고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렵니다. 어이 친구 같이 가자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진짜 우리 신혼 때 생각해 보면은 신혼은 뭐 그냥 허니문, 뭐 꿀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신혼 때 많이 싸우죠.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연애할 때 모르던 또 서로의 단점도 그저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을 나는 밑에서부터 짜는데 남편은 위에서부터 짠다든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신혼이 한 결혼하고 석 달, 여섯 달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안 보였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이 너무 알뜰했어요. 알뜰했고 남편 집안은 사실 어려웠거든요. 빚은 없지만 잘 사는 집은 아닌 그런.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신조는 뭐였냐면은 남한테 빚은 지지 않는다. 근데 우리 친정집은 공부를 시킨다든가 뭔가 꼭 필요한 일 있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한다 이런 신조였고 사실 우리 친정과의 시댁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총각이었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보험회사에 입사해서 사실 그 당시에 상고 졸업하고 보험회사가 상고에서 공부를 잘했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하고 보험회사가 가장 봉급을 많이 준다 해서 그걸로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 순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은행보다 보험회사가 더 봉급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집이 가난하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결혼할 집도 사놓고 또 차도 그때가 제일 참 남편이 사는 차가 엑셀이었거든요. 총각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할부도 잘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 현찰을 다 주고 샀더라고요. 빚 안 지고.
남편은 진짜 알뜰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가씨 때부터 내가 필요하면은 카드를 써서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이너스에 그 당시에는 조이너스 옷이 좀 비쌌거든요. 뭐 그런 옷을 입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옷이 뭐 30만 원이 되면 비싸도 이제 할부를 해서 사 입고 사실 그런 주의였어요. 그 남편하고 저하고 경제적인 관념은 사실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육아가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 모르게 제일 처음부터 저지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그때 샀어요. 그것도 240만 원짜리를 12달 무이자 할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 그 피아노 남편은 기절했죠 사실. 자기는 외상도 싫어하고 할부도 싫어하는데 이제 아내가 근데 딱 사놓으니까 뭐 어떻게 물릴 수도 없지만 근데 사실 저는 어 제가 그때부터 좀 잘못했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 처음부터 남편이 원하지 않고 서로가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일단 저질러 버리고 뒤늦게 통보하고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안 맞았던 경제적인 관념에서 마음이 안 맞던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있으면은 뭐 책을 보통 사면은 뭐 사실 저는 또 청년수입 많아갖고 몇 질 사면은 보통 한 질이면 5, 60만 하잖아요. 그럼 서너 질 보통 막 사잖아요. 처음에 애 태어나기 전에 이제 태교를 읽어준다고 그러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러면 남편은 30만짜리도 사지 마라 하니까 그 살려면 저는 이제 남편 모르게 사고 이제 낮에 점심시간에 와서 책을 넣어놓고 정리해놓고 안 산 거지 편적 없이 해놓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내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저도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도 저는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부부자는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은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포기하든지 남편이 포기하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저는 저질렀어요. 저지르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죠. 자녀 교육 지금 해야 된다. 돈 없어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차츰차츰 그게 돈이 쌓이니까 결국 빚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걸 아주 싫어했어요. 빚는 것도 싫어했고. 근데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맞벌이 했고 또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빚도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 제가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우리 친정에 또 뭐 일이 있어갖고 엄마가 일이 있어갖고 또 우리가 또 거금을 또 뭐 몇천만 원을 또 그 당시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서 해줬어요. 그때는. 근데 남편 말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친정에 해주면은 그 돈은 우리가 6천만 원을 빌려준 것 아니 빌려준 게 아니었으니까 못 받을 돈이니까 해준 거 똑같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음, 돈이 있으면서 3천만 원 줬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있는 돈 줬기 때문에 3천만 원이에요. 준 거예요. 근데 없는 데서 내가 3천만 원을 빌려서 주면은 그 돈을 갚아야 되고 그게 6천만 원의 그 지레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남편은 이제 금융계통에서 그런 걸 잘 아는데 저는 사실 금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10만 원 아줌마는 너무나 알뜰하게 사는데 저는 사실 알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어요. 멀었고 내 아이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었고 남편이 하지 마라 하면은 빚내서라도 몰래라도 할부라도 해서 갖다 놓고 근데 사실은 그 피아노 사는 거는 정말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샀으면은 우리 애가 사실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다닐 때부터 피아노 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도 막 피아노에 올라가서 피아노 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애는 사춘기도 피아노로 넘겼고 어떤 데는 그 우리 애가 7살 땐가 그때 우리 포항의 그 문화예술회관에 그 유명하신 그 서혜경님인가 피아니스트가 그때 왔어요. 왔을 때 그때 우리 애가 6살인가 그랬는데 이게 피아노 학원을 보냈는데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그 고학년 6학년 언니들이 누나들이 하는 거 그 엘리자를 유아를 치는 걸 듣고 귀로 듣고 이제 그 청음이 뚫렸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막 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걸 쫙 쳐 제가 그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냥 야 너 이거 어떻게 배 안 나니까 아니 옆에 누나가 치는 거 듣고 이제 그 음을 이제 듣고 청음이 발달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청음이 발달한 애들은 그 앞으로 영어나 어학 쪽으로 아주 발달할 수 있다면서요. 그날 우리가 영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예술회관에 포항의 문화예술회관에 서혜경님이 왔을 때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부탁을 해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한테 우리 애를 보였거든요. 그분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 이 아이 잘 키우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애를 보내라면서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근데 저보고 왔어요. 레슨을 받고 포항까 내려가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제가 차도 없었고 레슨비를 낼 만한 돈도 없었고 또 서울까지 그때는 뭐 가려면 뭐 4-5시간은 기본이죠. 지금처럼 KTX가 있어서 뭐 2시간대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제가 도저히 아무 생각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걔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사실 그래 포기했거든요. 그때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빛을 냈으라서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근데 남편은 뭐 택도 없었죠. 근데 만약에 남편도 동의하고 저도 막 마음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그 피아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보내고 지금 또 집에 오면 피아노 치고 또 교회 반주도 피아노 치고 또 국제학교 다닐 때도 그 뭐야 뭐 합창단 하면 피아노 치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제일 먼저 저지른 12개월 할부가 피아노지만 그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맞는지 알면서도 또 우리 사람들은 또 자기 주관대로 하잖아요. 하여튼 더 알뜰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알뜰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많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또 우리가 보통 사오는 저도 많이 사랑했고 또 오랫동안 연애해서 결했기 때문에 싸울 일은 사실 딴 거 없었어요. 우리는 싸우면 주로 교육에 대해서 서로 안 맞는 의견 이런 것들 많이 싸웠거든요. 보통 애 때는 많이 싸우잖아요. 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 평상시에 다른 건 다 들어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막 저질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오늘도 너무 주저리 자충우돌 막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오늘은 진짜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저도 오늘도 약속이 또 있습니다. 약속하고요. 여러분 또 오늘 평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